이번 주는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무려 20개가 넘는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통화정책 회의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금통위가 일찍 끝나서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상황이 워낙 어려운 만큼 임시 금통위라도 개최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다소 혼조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람 경제라든가 예. 증시 입장에서는 사람을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으로 트럼프, 그 다음에 FTC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예. 퍼거슨 이런 사람에서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렇게 종목과 그리고 빅테크와 관련돼서 리나 칸이 제거됨에 따라서 예. 여기에 대해 수혜자 여기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오늘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이렇게 맞으면서 미국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부럽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폴리큐리티, 이 파리시와 시큐리티의 모습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 추수감사를 전에 전후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국내 언론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료가 되고 그렇죠. 되돌림 현상이 아니냐 예. 이런 쪽이 얘기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예. 테슬라 오늘도 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연일 한국경제TV에 방송을 주도하시는 그 권순모 부장께서 가상화폐 얘기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상화폐 문제는 제가 내일 정도에 예. 트럼프가 로빈스 법인 그 내용을 완전히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시청자분한테 트럼프가 비축 재산, 스트래티직 스톡파일로 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특집으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22기구에서 이번 주에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비트코인과 테슬라에 대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양 상징이죠. 예. 지금 테슬라가 460달러를 좀 벗어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목표가에 대해서 뭐 5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예. 지금 700달러 얘기 나오고요. 최상 가상 시나리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톰리가 비트코인 50만 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테슬라가 460달러가 넘었었군요. 그래서 목표가 500달러 이것도 낮다. 한 70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톰리 같은 사람도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50만 달러 실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게 왜 나올까 예. 한 내일 정도에 한번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올해도 이제 2주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많이 숨가빴지만 사실 중앙은행들이 좀 많이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화정책 기조도 변경하고 예. 그다음에 예측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정치권에 시달리면서 아마 올해 페드를 비롯한 각국 그 중앙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됐지 않았냐. 좋은 측면의 바쁜 한 해가 아니라 예. 얻어만지니까 시간이 빠르게 그렇죠. 지나가는 이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 많은 다사다난에 있었지만 올해 통화정책은 피벗이다. 이것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피벗의 전개 속도에 대해서는 웩더덕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그렇죠. 몬토를 흔든다 해서 신흥국부터 비유로건, 그다음에 6월 2일서부터는 ECB가 3차례, BOE도 2차례, 페드도 9월 달에 참여. 한국의 경제 여건이 가장 나은데 피벗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웩더덕 현상이 되면서 사실 페드 입장에서도 왜 피벗을 왜 이렇게 늦게 추진하냐? 예. 사실 피벗을 늦게 추진하면 캐리 자금의 형태상 보면은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주가라든가 그다음 미군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도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 여기서 거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 증시에서 안 좋게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이 부먼드 버스터 이런
거품이 발생은 반드시 붕괴된다. 예. 내년에는 좀 주가가 상장된 주가는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비상장 주식이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 상장에서 높게 평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AF 파트너스라든가 이런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국내 투자인데 투자 기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습니다는 내년엔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준 캐스터가 내년도에 그 상장에 예, 대해서 그랬었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제도 한번 이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드릴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에 그 무멘드 버스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9월부터 피벗에 동참했죠. 예. 근데 이번 주에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22개 중앙은행이 마지막 회의를 열립니다. 22개 중앙은행이 대부분 다 주요 중앙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22개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을 세계 GDP 비중으로 할 때 세계가 23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는 이번 주에 22개 중앙은행의 GDP를 보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경제도 여건도 안 좋은데 예. 금통위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난달에 끝났죠. 그렇죠. 많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FOMC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의 마지막 회의만큼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당선 이후에 예. 첫 회의가 11월 달 그렇지만 취임 전에 1월 20일 취임 전에 마지막 회의고 그렇죠. 또 올해 그 다사다난했던 페드 입장에서는 마지막 회의고 내년도에 예. 트럼프 정부 이게 첫 해에 통화정책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가 페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왜냐하면 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럼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이렇게 같이 그 코어커 체제를 헐고 하는 미국의 정부 효율위원회가 아니고 기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위원회라고 아까 미국에서 이렇게 한상부가 표현하는데요. 기구가 됐으면 정부 부처에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부입니다. 예. 나제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결국 기업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의 베센트가 월가 금융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적 속성은 뭡니까? 규제 완화를 즐기고 예. 그다음에 금리는 올리는 것보다 인하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FOMC 회의 결과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이 문제가 정치로서 해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대목에서 갈등의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식 용어입니다. 예. 갈등의 마지노선. 트럼프는 미국의 증시라든가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안보에서 갈등의 마지노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든지 갈등을 보이지만 모든 문제 갈등을 보이지는 않는 거다. 미국 경제 본질, 미국 증시의 본질, 미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공통된 사항. 예를 들어서 중국 때리기는 사실 미국의 위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든 민주당이든 예. 공화당이 똑같거든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벌이는 게 아니라 협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등의 마지노선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도 이 갈등의 마지노선에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는 임기를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트럼프가 먼저 당선된 이후에 그렇게 대선 전에 이렇게 교체한다 하는 측면에서 파월을 안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갈등의 마지노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정부와 야당과 여당과 갈등의 극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보여주는 이 갈등의 마지노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직결과 우리의 경제 안보와 관련돼서는 여가 야가 무슨 구별이 됩니까? 예. 정부와 야가 무슨 구별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조치는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와 야와 정 간의 경제협의체, 이거는 사실은 갈등의 끝을 다루는 것보다는 갈등의 마지노선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 중에서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가자 하는 문제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여는 제약관을 못하면서 아이고 무슨 이 대표가 대통령 노림에 그러면 당신네들이 똑바로 해야지 이 사태가 없어졌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야에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 여와 야와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경제부처를 구성해서 갈등의 마지노선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예, 또 맞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갈등의 마지노선,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지금 같은 시국에 뭐 이렇게 협치, 합심 이런 단어들이 좋은 중요하겠죠. 표현입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게 상당히 뭐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얼마 전에는 경제가 참 강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갈등의 마지노선 차원에서 예, 트럼프가 먼저 사실 그 파월에 대해서 입장을 화해 제스처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기는 보장하겠다. 예, 그럼 이번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파월 입장도 고민이 되는 거죠. 페드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페드가 정치적 중립하고 독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1913년 설립 이후로 예. 정치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먼저 손을 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먼저 손을 예. 냈습니다. 파월이 받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회의 결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상적으로 보겠습니다. 트럼프 호의에 만약에 반대를 한다. 예, 그러면 페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손질하겠죠. 프로젝트 2025 계획에서요. 근데 파월마저 손들어서 트럼프의 호의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페드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 이게 상실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역시 그 미국은 모든 게 펀더멘털이 받쳐지면 이런 논의도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FOMC에 자 지금 상태에서는 베이비 컷이냐, 예,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이냐 요 두 가지 놓고 시사하는 점이죠. 자 11월 달 고용지표로 보면 베이비 컷이 됩니다. 근데 12월 물가지표로 보면 금리 동결에도 괜찮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사실 지금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파월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경제 사정이 펀더멘탈이 당신네들 사정을 전부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12월 FOMC 회의 결과에 어떤 결과, 베이비 컷이라든가 금리 동결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반응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첫 해에 예, 사실 1월 21일 날 출범해서 트럼프 정권 이건 이게 통화 정책은 순조롭게 간다. 다만 한 가지 트럼프는 텍스 컷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의 뉴딜 정책을 하기 때문에 피벗의 속도는 상당분 덜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도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베이비 컷을 단행할 거렇게 보입니다는 예. 내년도에 많은 사람이 9월에 점도표대로 3.5대로 금리가 대폭 내린다. 그래서 달러 약세된다. 그런 시각은 이번에 점도표에서는 많이 교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점도표 내용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회의죠. 자,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었던 만큼 뭐 이번에는 뭐 금리 인상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일하게 올해 피벗을 하지 않았던 국가가 아마 일본이죠. 앞으로 금리가 3월달, 6월달, 3월달, 7월달 금리를 예. 올렸죠. 그래서 뭐 엔화 표시, 국채 뭐 하자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잘못 리더한 관계로 해서 이 문제 일본 회의가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대로 세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 그런데 정치권 혼란 때문에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죠. 이번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세요. 사실 그만큼 골프채, 금장 골프채 위기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베가 돌아가셨습니다는 예. 제가 아베가 그냥 다른 나라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일 감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을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베 그 퍼스트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시바는 정작 지금의 현 총리는 초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시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에서 사실 그것이 외교다. 한국의 입장에선 지금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외교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된다. 누가 관련된 사람이.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그때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의 옛 감정을 생겨서 아베가 이렇게 돌아가시더라도 이렇게 퍼스트레이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현직 총리들. 그게 트럼프 얘기다. 예. 협상의 스킬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트럼프의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 문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일본이 추가적으로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는 1분기 마이너스 0.6, 2분기 0.5 플러스 베이스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금리를 인상했죠. 근데 3분기에 다시 거꾸로 0.2% 됐습니다. IMF 올해 전망치를 보면 OEC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로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를 인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18일부터 19일 날 마지막 합니다. 이번에 금리는 올리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엔달러 환율도 오늘 154엔대로 다시 엔화가 약세되는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일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신문에서도 그렇고 금리 동결 쪽으로 조금 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라도 금리를 올릴 경우에 엔저를 막을 수 있겠냐? 이게 뭐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개입퍼들에도 항상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느냐. 그러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그 엔저를 막는 정책은 일본의 펀더멘털이 좋으냐. 이게 위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예. 펀더멘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캐리 자금의 여건에 의해서 국제 자금 흐름이 될 때는 자 올해 엔저를 막기 위해서 일본의 대장성이 얼만큼 시장 개입했습니까? 그렇죠. 많이 개입했죠. 예. 근데 시장 개입할 때 160일에서 140엔까지 갔던 것이 되돌림. 어디까지야? 157.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시장 개입할 때 149인데 지금 오늘 154으로 가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 개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4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죠. 있습니다는 이게 한때 149에서 내려갔던 것이 154입니다. 예.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엔저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일본의 대장성이 20조 이상의 자금을 썼습니다는 자 지금 상태에서는 허사가 되는 거죠. 낭비만 됐던 거죠. 예.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기초 여건이 이게 일본의 엔저 문제뿐만 아니라 뭐든지 위기 문제를 풀어갈 때에도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지금 수차에 걸쳐서 내년도에 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자 투자자는 더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든지를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모든 걸 꿰뚫는 단어가 진짜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었죠. 뭐 저희도 84 쇼크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자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캐리 자금 청산된다 해서 국내 증권사에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얘기가 이것이 많았었죠. 또 오늘 올해도 아마 우리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손실을 갖췄던 것이 이게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는 지금 여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시청자 여러분과 예. 같이 한번 두 번째 자막을 통해서 자 엔캐리 자금이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미일간 금리차 10년물 기준으로 사실 그 9월 16일 요때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금리차가 2.6%포인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이 그때 10년물이 3.6%고 일본이 0.8%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6일이니까 오늘 미국이 이겠죠? 그럼 오늘 미국은 지금 국채금리가 4.4%입니다. 일본은 지금 1% 내외입니다. 그럼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에 뭐 이렇게 외환 담당자가 엔캐리 자금 청산되지 않자면 자 금리차를 보겠습니다. 9월 16일 2.6%포인트에서 12월 6일 어제 3.4% 오히려 버려졌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야죠. 그렇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화랑을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뭐 엔캐리 자금 청산된다 하지만 사실
오히려 엔캐리 청산보다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돼서 미국 증시로 가서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이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임시 금통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연 8.7을 조정했는데요. 예, 우리가 거대 페드라 영란은행 ECB보다도 사실 금통위가 먼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우리 것처럼 소국처럼 대여권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8차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 제발 페드 다음으로 페드보다 늦춰서 좀 금통위가 마지막 걸 것을 좀 권유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어렵습니다. 탄핵 정국의 계엄 조치 형국으로 이어지죠. 우리 그렇죠. 경제 여건 좋습니까? 경제 여건이 좋은 미국은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1% 100bp 내립니다. 중남미아가 우려되는 우리는 불과 피벗도 늦었고 0.5%포인트뿐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후폭풍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 비상국면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임시금통이라도 좀 열리자 하는 예.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임시금통위도 좀 열어서 금리도 한 차례도 더 내리고 돈도 풀어서 후폭풍은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해소하면 되죠. 그래서 꼭 한국은행의 금통위 멤버들한테 좀 꼭 좀 그러겠습니다. 금통위 우리 12차례 다시 환원시키지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페드 쫓아가서 8차례 합니까? 12번대로 다시 환원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0.25%포인트 이게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미국은 0.5% 화끈하게 가져갑니다. 우리 것처럼 변동성이 많은 국가에서는 금리 변동폭을 B컷을 단행하고 이래서 과감하게 가져가야죠. 지금처럼 비상금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거쳐서 금리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12차례 좀 환원시키고 그리고 금리를 변경할 때 좀 확 그래서 좀 B컷도 좀 단행하고 이런 걸 좀 권유를 꼭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